어머, 저 옷 좀 봐. 무슨 옷이 저리도 고와.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명나라 천금단이라오. 금천냥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비단이랍니다. 옥단은 생신잔치에 모인 친척들 앞에서 화려한 옷자락을 뽐내며 으스댔습니다. 바로 그때 철퍼덕! 꼬마 아이가 던진 김치가 그대로 천금단 치마에 날아왔습니다. 아이고, 천금단이, 귀한 천금단이 사가버렸구나.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잔치집을 울렸고 옥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과연 이 며느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철없고 얄미운 며느리와 그 시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문을 열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땅 경기도 어느 마을에 박시댁이라 불리는 중농 집안에 시집 온 지 3년이 되도록 제 버릇 못 버리고 온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는 며느리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은 옥단이었지요. 옥단은 외모는 어여뻤으나 친정에서 응석바지로 자라며 버릇 없이 컸습니다. 그러나 옥단을 며느리로 맞이한 박시댁 사람들도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니 남편 석봉은 겉보기엔 순박해 보이지만 속은 야무지고 꾀가 많은 사내였고, 석봉의 부모인 박진구와 유씨 부인은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재산을 모은 현명한 사람들이었지요. 특히 유씨 부인은 집안 살림을 꾸려가는 솜씨가 뛰어나 마을 부녀자들의 본보기가 되곤 했답니다. 이처럼 지혜롭고 야무진 식구들을 만난 옥단이었으나 3년이 지나도록 철없는 행동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옥단의 말썽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까? 시집온 첫날부터 옥단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왜 이리 낡았습니까? 친정집은 훨씬 더 컸는데. 며느라, 우리 집이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대대로 내려온 집이란다. 소중히 여기거라. 유씨 부인이 부드럽게 타일렀지만 옥단은 코방귀를 뀌었지요. 석봉은 그런 아내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시집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옥단은 시어머니가 장독대를 살피러 간 사이 부엌에서 몰래 꿀단지를 열어 손가락으로 파먹고 있었지요. 얘야, 무얼 하느냐? 갑자기 들어온 시어머니에게 들킨 옥단은 황급히 꿀단지를 감췄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며느라, 먹고 싶으면 떳떳하게 말하면 되느니라. 왜 몰래 먹느냐? 몰래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맛을 보았을 뿐입니다. 옥단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지요. 유씨 부인은 한숨을며 나갔고 옥단은 혼자 투덜거렸답니다. 채, 꿀 하나 먹는 것 가지고. 석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어머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소. 먹고 싶으면 말하면 되는 것을 당신도 시어머니 편만 드시는군요. 친정에서는 제가 먹고 싶은 것은 뭐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옥단은 눈물까지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석봉은 부모님을 찾아가 말씀드렸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옥단이가 아직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그래, 석봉아.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거라. 사람은 천천히 변하는 법이니라. 박진구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지요. 하지만 옥단의 버릇없는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정성껏 담근 김치가 맵다며 담장 너머로 던져버렸고, 또 어느 날은 남편이 장에서 사온 비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러뜨려 버렸지요. 이런 싸구려 비녀는 친정에서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여보, 내가 한 달 품삯을 모아 산 것인데. 석봉은 슬픈 표정으로 부러진 비녀를 주워들었답니다. 그날 밤 석봉은 부모님과 의논했지요. 아버님, 어머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철을 가르칠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박진구와 유씨 부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박진구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석봉아, 네가 순박해 보이지만 실은 꾀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줄 아느냐. 유씨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어머님, 네 아내를 변화시키려면 정면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 돌아서 가는 지혜가 필요하니라. 박진구의 말에 석봉은 부모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봉이 부엌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옥단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남이 가진 화려함만을 좇는 허영심이 가장 큰 병폐였습니다. 바로 그 허영심을 이용하여 가르침을 주기로 집안 식구들은 뜻을 모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구는 며느리를 불러 평소와 다름없이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라, 너에게 줄 것이 있단다. 이웃 마을에서 선을 보러 온 처녀가 너의 고운 얼굴을 칭찬하더구나. 내게 고운 옷 한 벌을 해주고 싶구나. 옥단은 그제야 눈을 반짝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버님? 그렇다. 보름 후 우리 집안 큰어른 생신잔치에 친척들이 많이 모일 텐데 우리 집 예쁜 며느리를 뽐내고 싶구나. 박진사의 말에 옥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요. 며칠 뒤 유씨 부인은 평소 쓰지 않던 귀한 보자기에 쌓인 비단 꾸러미 하나를 옥단에게 내밀었답니다. 이것은 천금단이란다. 명나라에서 온 비단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얇아 금 천냥과도 바꿀 수 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부르지. 이 옷은 너의 고운 얼굴을 더 빛나게 해줄 게다. 옥단은 눈이 휘둥그레져 비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석봉이 장터에서 사온 평범하지만 아주 고운 삼배였고 유씨 부인은 비단처럼 보이기 위해 풀을 먹여 광택을 냈을 뿐이었지요. 어머님, 이런 귀한 것을 친정에서도 보지 못한 빛깔입니다. 옥단은 온갖 호들갑을 떨며 비단을 품에 안았지만 유씨 부인의 표정은 진지했답니다. 옥달아, 잘 들어라. 이 비단은 귀한 만큼 다루기가 극히 까다롭다.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색이 바래고 물이 한 방울이라도 튀면 그 부분이 그대로 삭아버린다고 하니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그리고 절대 땀을 흘리면 안 된다. 땀이 배면 옥감이 변색된다고 하더구나. 유씨 부인은 옥단에게 과장된 경고를 주었고 옥단은 이 귀한 천금단을 생신잔치에 입고 가면 모두가 부러워할 것이라 상상하며 가슴이 부풀어 올랐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친척들이 모두 감탄하겠지. 시댁 어른들도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옥단은 매일 옷을 꺼내보며 거울 앞에서 입어보곤 했지요. 드디어 생신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박씨 댁에는 친척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고 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옥단은 방에서 정성껏 화장을 하고 천금단 옷을 입었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고운 모습이었지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오늘은 모두가 나를 칭찬할 거야. 옥단은 당당하게 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친척 안악들이 옥단을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어머, 옷 좀 봐. 참 고운 빛깔이네. 옥담은 우쭐해져서 가슴을 펴고 걸었답니다. 옥단은 과연 사람들의 시선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옷이 상할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사람들이 옷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명나라 천금단이라오 하고 으스댔습니다. 그런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장독대 근처에서 오독하니 서서 방심하고 서 있던 옥단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꼬마 아이가 맵다며 던진 김치가 옥단의 옷에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그 또한 시어머니의 꾀였지요. 옥단이 아이고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을 때 붉은 김치 국물이 옷자락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옥단은 망연자실하였고 유씨 부인은 옥단이 옷을 보며 통곡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천금단이 사가버렸구나. 이 비단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유씨 부인은 과장된 몸짓으로 탄식했고 박진구는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옥단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김치 국물을 담장 너머로 던져버렸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 김치를 그리고 이 옷이 우리 집을 휘청이게 할 만큼 비싸단 말인가. 밤새 울며 지새우던 옥단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님, 저의 허영심과 부주의로 인해 집안에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집의 물건 하나하나를 제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유씨 부인은 며느리를 일으켜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네 마음을 알았으니 됐다. 사람이 귀한 것을 알아보고 조심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일로 옥단은 분수에 맞지 않는 허영심을 버리는 법을 배웠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시댁 식구들은 두 번째 꾀를 냈습니다. 옥단의 허황된 마음을 경계하고 근면함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지요. 다음 날 석봉은 뒷산에서 소나무 묘목 몇 그루를 가져와 집 뒷마당에 심었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온 집안 식구를 모아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이것은 보통 소나무가 아니다. 내가 꿈에 신령을 뵙고 얻은 비법인데 이 나무를 보살피면 금싸라기 같은 송진을 얻을 수 있단다. 이 송진을 잘 가공하면 조정에 바치는 귀한 약재가 되어 우리 집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옥단은 다시 눈을 번쩍였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그 큰 부자가 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지요. 진구는 옥단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며느라, 이 나무는 오직 네 손으로 매일 새벽마다 이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한 사발씩 주어야만 신령한 송진을 맺는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라. 이 일은 근면함과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옥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답니다. 네, 아버님. 제가 꼭 정성껏 하겠습니다. 옥단은 처음 며칠은 성실하게 새벽마다 일어나 물을 길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힘든 노동과 지루함에 실증이 났지요. 어차피 신령한 나무인데 하루쯤 물을 걸러도 괜찮겠지? 어쩌면 물을 많이 주면 송진이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옥단은 부주의한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는 물을 길지 않고 다음 날은 게으름을 피우다 한낮에 물을 길어 한 번에 두 사발을 부어버렸답니다. 유씨 부인은 옥단의 행동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지요. 며느리가 역시 게으름을 피우는구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 처음 며칠만 열심히 하더니 석봉도 한숨을 쉬었답니다. 시간이 흘러도 금싸라기 같은 송진은 나오지 않았지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옥단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송진이 안 나오지? 분명 한 달이면 나온다고 했는데. 어느 날 석봉은 소나무를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일을 소홀히 했구려. 분명 물을 거르거나 한꺼번에 주었을 것이요. 옥단은 변명하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서방님. 너무 힘들어서 그만. 여보, 신령한 일은 정성이 가장 중요한 법이요. 하루라도 거르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요. 석봉의 목소리는 실망으로 가득했지요. 옥단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때 석봉이 마당으로 나가더니 소나무 한 그루를 뽑아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시오. 석봉이 소나무 뿌리를 보여주었는데 뿌리가 썩어 있었지요. 이것은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준 탓입니다.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썩은 것이지요. 옥단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답니다. 제가 나무를 죽인 거군요. 그렇소. 게으름을 피우고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요. 옥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나무를 죽이고 집안이 부자 될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요.
그날 저녁 박진구가 옥단을 불렀습니다. 며느라, 이리 와 앉거라. 네, 아버님. 옥단은 고개를 숙이고 앉았지요. 며느리,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느냐? 네,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느니라. 부자가 되는 것도 귀한 것을 얻는 것도 모두 근면함과 정성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시아버님의 말씀은 엄했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단은 이전보다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지요. 특히 음식을 함부로 대하고 낭비하는 버릇이 남아 있었답니다. 어느 날 유씨 부인이 석봉과 박진구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요즘 음식을 너무 많이 버립니다. 어제도 밥을 남겨서 통째로 버렸더군요. 그렇습니까? 음식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박진구가 고개를 저었지요. 이번에는 음식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석봉아, 네가 한 가지 연극을 해야겠구나. 박진구가 아들을 보며 말했답니다. 어떤 연극입니까, 아버님? 며칠 후부터 집안이 어려워졌다고 연극을 하는 것이다. 사흘 후 석봉은 저녁 식사 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박진구가 물었지요. 제가 장사하던 물건들을 실은 수레가 개울에 빠져 모두 물에 젖고 말았습니다. 손해가 200냥이 넘습니다. 뭐라고 200냥이나? 박진구가 놀란 척 소리쳤답니다. 사실 이것은 모두 꾸며낸 이야기였지요.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우리 집안 살림이 당장 어려워지겠구나. 유씨 부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달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여보, 정말입니까? 그렇소. 앞으로 한동안 우리 집이 매우 어려울 것 같소. 다음 날부터 식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일부러 반찬을 줄였고 밥도 평소보다 적게 지었지요. 어머님, 오늘은 반찬이 이것뿐인가요? 옥단이 물었답니다. 그래, 며느라. 집안이 어려워졌으니 아껴 써야 한다. 옥단은 입맛이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지요. 어머님, 매일 무나물만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며느라, 참아라. 지금은 어려운 때니까. 유씨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옥단의 얼굴에서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밥을 남기고 반찬 투정을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었지요. 어느 날 석봉이 옥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당신도 일을 도와주어야겠소. 일이요? 그렇소. 집안이 어려워졌으니 며느리도 품팔이를 나가야 할 것 같소. 품팔이라니요? 옥단은 깜짝 놀랐답니다. 자신이 품팔이를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어쩔 도리가 없소. 내일부터 밭일을 도와야 하오. 다음 날 옥단은 생애 처음으로 밭일을 나갔습니다. 유씨 부인과 함께 김을 메고 풀을 뽑았지요. 배약볕 아래서 일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답니다. 어머님, 잠깐 쉬어도 될까요? 안 된다, 며느라. 해가 지기 전에 이 밭을 다 매야 한다. 옥단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요. 힘들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옥단은 밥삽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반찬은 무나물과 된장 한 그릇뿐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예전 같으면 투정을 부렸을 텐데 오늘은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 옥단은 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답니다. 석봉이 그 모습을 보며 물었지요. 여보, 배가 많이 고팠소? 네! 일을 하고 나니 정말 배가 고프네요. 반찬이 별로 없어도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시어른과 남편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지요. 이틀째 옥단은 또다시 밭일을 나갔습니다. 어제보다 더 힘들었지만 참고 견뎠답니다. 저녁에 식사를 할 때 옥단은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었지요. 그릇에 밥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답니다. 며느라, 그릇이 참 깨끗하구나. 유씨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야 알겠어요. 밥 한 톨 한 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옥단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옥단은 이제 밭일에도 조금 익숙해졌고 음식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그날 저녁 박진구가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다들 들어라. 사실 우리 집안이 어려워진 것은 거짓이었다. 네? 옥단이 깜짝 놀라 물었지요. 석봉이의 물건이 물에 빠진 것도 집안이 어려워진 것도 모두 며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박진구가 말했답니다. 옥단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럼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시험이 아니라 가르침이었다. 며느라, 이번 일로 무엇을 배웠느냐? 박진구가 물었지요. 옥단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 밥 한 톨에도 농부의 땀과 정성이 들어있느니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음식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옥단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석봉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여보, 미안하오. 우리가 당신을 속인 것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었소. 알아요. 저를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옥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운한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유씨 부인이 며느리를 꼭 안으며 말했답니다. 며느라, 이제 많이 변했구나.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단다. 더 있나요, 어머니? 그렇다. 마지막이 남았지. 유씨 부인의 말에 옥단은 그동안 배웠던 검소함과 근면함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옥단이 마침내 근면함의 가치를 깨달은 후 박씨 댁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석봉은 더 이상 아내의 철없는 행동 때문에 속을 끓이는 대신 부모님이 가르쳐준 지혜, 즉 성실함과 검소함을 바탕으로 집안을 일으킬 방도를 찾았습니다. 박진구는 아들을 불러 재산을 늘리는 길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에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즉, 한 마을에 갇혀 농사만 지을 것이 아니라 전국 팔도를 돌며 각 지역의 특산물을 싸게 사서 필요한 곳에 비싸게 파는 보부상의 길을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묻힌 재물은 한계가 있으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가는 재물은 무궁무진하된다. 석봉은 부모님의 지혜를 믿고 그동안 모은 돈과 소작농들에게 받은 곡식 중 일부를 팔아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경기도에서 얻기 힘든 귀한 물건을 찾기 위해 먼 전라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석봉이 보부상의 길을 떠나기로 결정한 후 박진구는 옥단을 불렀습니다. 며느라, 장사꾼의 가장 큰 재산은 금전이 아니라 기록이니라. 박진구는 낡았지만 잘 정리된 장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네 남편은 먼 길을 떠나 셈이 복잡한 거래를 할 터. 이제부터 너는 집안의 살림뿐 아니라 모든 거래를 이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것은 집안의 흥망성쇠가 걸린 일이다. 이것이 네게 전해줄 남은 마지막 배움이다. 다음 날부터 유씨 부인이 옥단에게 장부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어 적어야 한다. 곡식은 곡식, 옷감은 옷감, 이유는 이유. 네가 밭에서 흘린 땀방울을 기억하듯 이 장부의 숫자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담아야 한다. 처음 며칠 동안 옥단은 복잡한 셈법과 촘촘한 글씨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셈이 조금만 틀려도 유씨 부인은 엄격하게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틀리면 내 남편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느니라. 옥단은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붓을 들고 숫자를 익히며 비로소 상인의 아내로서의 책임감을 깨달았습니다. 석봉이 떠나자마자 옥단은 유씨 부인에게서 물려받은 살림의 지혜를 온전히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꿀단지를 훔쳐먹거나 김치국물을 버리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옥단은 친정에서 누리던 호사 대신 검소함을 택했고 유씨 부인이 했던 것처럼 집안 살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했습니다. 특히 석봉이 거래를 위해 필요한 장부를 맡게 되자 그녀의 능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옥단은 매일매일 들어오는 곡식의 양, 지출된 품삯, 그리고 석봉이 보낸 편지 속에서 언급된 거래 가격과 이윤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손으로 정리된 장부는 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의 변화를 보며 내 평생 쌓은 살림 솜씨를 네가 모두 가져갔구나 라며 기특해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석봉은 전라도 남쪽에서 질 좋은 해산물과 귀한 남쪽 약재를 잔뜩 싣고 돌아오는 길에 충청도 지역의 한 상인에게 크게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 상인은 석봉에게 팔았던 약재의 무게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을 미루며 석봉이 가져온 물품을 담보로 잡으려 했습니다. 물건을 다시 팔아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한이 다가오는데 석봉은 상인의 계략에 말려들어 큰 빚을 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석봉은 다급히 집으로 소식을 전했고 박진구는 옥단이 정리한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옥단이 기록한 장부에는 상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와 미지급 금액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석봉이 처음 물건을 구매할 때 상인과 나눈 대화 중 중요한 내용을 메모해둔 작은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박진구는 이 치밀한 기록을 바탕으로 즉시 관아에 고발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박진구는 관아에 바로 고발하는 대신 그 상인의 집을 찾아가 옥단이 작성한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상인 날이 우리 집 며느리가 작성한 장부입니다. 자, 이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무게를 속였고 대금 지급을 오늘까지 미루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지금 당장 관아로 달려가겠소. 당신의 모든 재산이 몰수될 것이며 신뢰를 잃을 것이요. 상인은 박진구가 평범한 주민인 줄 알았다가 치밀한 증거와 관아 고발 협박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적었다는 그 장부의 세밀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결국 상인은 속인 물품과 미지급 대금을 모두 돌려주었고 오히려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귀한 물품까지 얹어주며 사과했습니다. 석봉은 위기를 넘기고 집으로 돌아와 옥단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매일 밤 정성껏 쓴 장부가 우리 집을 살렸소.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작은 기록 하나하나가 큰 재앙을 막아주었으니 이제 당신은 이 집안의 기둥이요. 옥단은 남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허영심 대신 가정을 지키는 지혜와 근면함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박시댁이 큰 부를 일구는 데 있어 첫 번째로 얻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석봉은 아내가 보내주는 완벽하게 정리된 장부와 시부모님의 지혜에 힘입어 사업을 빠르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전라도의 해산물을 강원도의 산골 마을에 팔았고 강원도의 약초를 서울의 큰 약재상에 납품하며 박시댁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사라는 것이 언제나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석봉이 경상도 끝자락에서 대규모의 쌀과 면포를 매입하고 있을 때 아닌 긴 장마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특히 경기도 일대의 곡창지대가 큰 피해를 보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곡식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곡식 매입을 위해 집을 떠난 석봉은 돌아오지 못하고 길목이 막혔고 박씨 댁에는 당장 보유한 물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유씨 부인과 박진구는 옥단의 판단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라, 너의 남편은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시중에서는 쌀 한 되가 금 한 푼이라더구나. 창고에는 우리가 가진 쌀이 가득하니 이것을 팔아 큰 이윤을 남겨야 할지 아니면 이웃을 도와야 할지 네가 결정해 보아라. 이 결정이 우리 집의 미래를 정할 것이다. 옥단은 며칠 밤낮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전의 옥단이었다면 당장 비싸게 팔아치워 친정의 호사를 능가할 부자가 될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근면함이 가져다준 지혜와 사람이 귀한 것을 아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쌀 재고, 석봉이 돌아와야 할 시기,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의 남은 곡식 양을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계산 결과 당장 가격이 폭등했지만 이 폭등은 일시적이며 앞으로 한 달 후가 되면 주변 마을의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 진정한 쌀 소동이 일어날 것임을 예측했습니다.
옥단은 시부모님께 담대한 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 쌀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은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금단의 옷자락에 묻은 김치 국물처럼 우리 집 명예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얼룩을 남길 것입니다. 지금은 쌀을 팔지 않고 한 달 후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싼 간 값에 풀겠습니다. 유씨 부인은 며느리의 깊은 생각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박진구는 한 가지 더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옥단아, 한 달 후에 쌀값이 더 떨어진다면 우리는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아버님, 만약 쌀값이 떨어진다면 저희는 이웃을 돕는다는 명예를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계산으로는 지금 사재기하는 상인들 때문에 가격이 잠시 하락하는 듯 보여도 식량이 바닥나면 가격은 지금의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려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만 쌀을 풀겠습니다. 옥단은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시댁은 옥단의 결정에 따라 쌀을 창고에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박시댁이 큰돈 벌 기회를 놓쳤다고 비웃었고 옥단의 허세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는 수군거림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옥단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이웃 마을은 물론 주변 고을까지 식량이 바닥나 아우성이었고 쌀 가격은 옥단의 예상대로 폭등했습니다. 이때 옥단은 창고 문을 열고 쌀을 한 대당 금 한 푼이 아닌 평소 가격의 절반에 풀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오직 가장 어려운 백성들에게만, 그리고 그들의 이름과 필요한 양을 꼼꼼히 장부에 적는 것이었습니다. 옥단의 이 결정은 단순히 이웃을 도운 선행을 넘어 박시댁을 신뢰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시댁은 어려운 때에 우리를 살린 의로운 집안이다 라는 칭송이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옥단이 남긴 장부 기록 덕분에 상인들이 중간에서 쌀을 빼돌리는 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길목이 뚫려 돌아온 석봉은 이 소식을 듣고 옥단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단지 우리 집의 재산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만 명의 백성을 살리고 우리 집안의 천냥의 금보다 귀한 신뢰라는 재산을 얻게 해주었소. 이 사건 이후 박시댁은 단순한 부자가 아닌 의로운 거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거래를 원하는 상인들이 줄을 이었고 그들이 박시댁과 거래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들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윤보다 사람의 도리를 택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옥단이 이전에 김치 국물을 버리고 소나무에 물을 게을리 줌으로써 배웠던 근면과 신중함은 이제 가문의 가장 큰 자산이 되어 큰 부를 일구는 밑거름이 되었답니다. 박시댁이 의로운 거상으로 전국의 명성을 떨치게 된 지 몇 해가 흘렀습니다. 석봉은 이제 조선 팔도 어디를 가든 존경받는 상인이 되었고 옥단은 경기도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고 덕이 있는 안주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집안은 이미 중농을 훨씬 넘어 대부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옥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일구어낸 화목과 신뢰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장부를 정리하고 집안 곳간을 살피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이제 그 행위는 의무가 아닌 집안의 근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옥단에게 이제 네 손에 우리 집 천년의 복이 달렸으니 이대로만 하거라 라며 깊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어느 해 가을, 조정에서는 흉년에도 백성들을 구휼한 공을 치하하고자 석봉을 불러들였습니다. 석봉은 서울로 가기 전날 밤 옥단과 함께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 천금단 옷을 찢고 소나무에 물을 주지 않았던 그때가 우리 집안이 진정한 부를 얻기 시작한 순간이었어. 그 전까지는 당신도 나도 이 집안도 어디 언가 부족했었지. 옥단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당신의 지혜 덕분에 김치 국물 자국보다 깊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소중함과 근면함만이 요행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요. 석봉은 그런 옥단의 손을 잡고 부모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박진구와 유씨 부인은 자리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부부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재산을 만들도록 가르친 것이다. 박진구가 말하자 유씨 부인
시부인이 덧붙였습니다. 특히 옥단이 너는 버릇없는 며느리에서 우리 집안을 일으킨 안주인이 되었으니 네 공이 크다. 석봉은 조정에 다녀온 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규모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품을 사고 파는 보부상을 넘어 전국의 상인들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상업 조직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표준화하고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정거래를 뿌리 뽑았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는 옥단이 개발한 박시댁 장부법이 있었습니다. 이 장부법은 단순한 수입 지출 기록을 넘어 미래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지역별 가격 변동을 분석하는 치밀한 경영 기법이었습니다. 옥단은 먼 곳에서 오는 남편의 편지를 분석하고 지역 상인들의 소문을 취합하여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인 정보를 바탕으로 집안의 재정을 총괄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움직이는 돈은 이미 수백만 양에 달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장 검소한 옷을 입고 절약하는 생활을 습관처럼 지켰습니다. 옥단은 재산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겸손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에서 보았던 재산을 허투루 쓰며 낭비하던 허영심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집안의 재산을 오직 배품과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특히 흉년이 들 때마다 박씨 댁의 창고는 자동으로 열렸고 옥단이 직접 나서서 구유 활동을 감독했습니다. 이웃들은 박씨 댁을 하늘이 내린 복덩이 집안이라 불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진구와 유씨 부인은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고 석봉과 옥단은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상업과 인덕을 겸비한 가문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역시 어머니의 검소함과 아버지의 지혜를 물려받아 대대로 덕을 쌓으며 살았습니다. 결국 박씨 댁이 큰 부자가 된 비결은 금싸라기 송진이나 천금단 같은 요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릇없는 며느리 옥단을 근면하고 현명한 안주인으로 만든 시부모님과 남편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허영심을 버리고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된 옥단의 변화가 바로 박씨 댁의 가장 큰 자산이자 대대로 이어진 부와 명예의 근원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얻은 깨달음은 조선 팔도의 상인들에게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박씨 댁의 며느리 이야기는 상인들 사이에서 가장 귀한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